네, 히포메디 의대 입시 전문팀 홍 원장입니다.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정기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 3년 특례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이러한 특별 전형 약학과 면접 대비를 위해서 면접 문항과 답변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평가 영역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약학과 면접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 것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을지, 각 문항별 한 개 사례 질문과 그리고 사례 답변, 그리고 출제 의도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문항입니다. 약학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이나 탐구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문항입니다. 약학이라는 전공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단순히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과 학습으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특히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 중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부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졌던 해외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교과 커리큘럼, 이거 말고도 뭐 교과 과정 정식 커리큘럼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도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했던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R&E라 그래서 논문 활동을 했는데 지금 논문에 대해서보다는 고등학생 수준의 보고서 수준, 그런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자신의 노력인데 이 노력이 주도적인 노력이어야 돼요. 이러한 주도적인 자신의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항 다시 한번 듣고 사례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 전공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이나 탐구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례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재학 중 저는 화학 및 생물 탐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약 개발 과정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며 기존 항생제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기전의 약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약물의 효능을 넘어 약물 내성을 유발하는 생화학적 기전을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자 수준의 접근법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했습니다. 이는 약사가 단순히 조제하는 역할뿐 아니라 신약개발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의 치료제 개발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논문 스터디를 진행하며 최신 약학 동향을 스스로 파악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길렀습니다. 네, 이 정도 답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특례 학생들 말고 일반 수시 학생들, 고려대 약학 정도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답변 수준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자신의 답변 역량을 한국 학생들 수준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내용적인 측면도 있고, 물론 약간 한국어가 어눌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른 문항입니다. 약학과 면접에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뭐죠? 사고력 및 창의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죠? 그 문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고력 및 창의력 평가 영역에서 보는 게 논리적 사고력이랑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고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부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 면접 문항 하나를 제시해 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출제 의도도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역시 학생의 사례 답변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원자 학생이 약사로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주는데 환자가 설명된 부작용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복용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네. 좀 당황할 수 있죠. 이 부분 것은. 사실 이거는 의대에서 MMI에서 이제 인성방, 상황방, 모의 상황방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의대 MMI의 상황방 면접 비슷해요. 자, 근데 이 문항은 단순히 약학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실제 약사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제시해서 지원자의 사고력과 이 상황 대처 능력, 그러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환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 이 부분 것을 통해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해 갈 겁니다. 면접관들이 문제 해결의 각 단계를 확인할 거예요. 얼마나 경청하고 환자를 정보 파악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는지 논리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약사가 얘기하는 거. 근데 환자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 환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능력도 면접관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사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항 한번 다시 소개할까요? 네. 만약 당신이 약사로서 환자에게 약물을 제조해 주는데, 약을 조제해 주는데 환자가 설명한 부작용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복용을 거부한다. 이 상황에 직면하면은 지원자께서는 약사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자, 학생 답변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은 먼저 환자의 불안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에게 환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불안해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흔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해 염려하신다면 이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즉시 병원으로 연락을 취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병원에 연락을 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라고 안심시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의 복용이 왜 중요한지 환자분의 질환과 연결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부작용이 의심될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들어 환자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그 자신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약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규모 있게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고려대 세종캠퍼스 약학과에서 물어보는 핵심적인 부분 것의 내용을 잘 파악을 했고 답변의 분량도 풍부하고 그리고 답변의 정확도, 정밀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평가 항목 한번 볼까요? 고려대 어쨌든 중고교 교육과정이든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이든지 간에 약학과 면접 내용에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쪽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공동체 역량 평가하는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역량은 3년 특례에 해당합니다. 12년 특례는 공동체 역량 대신에 인성 및 가치관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약간 여기서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공통적인 평가 요소인데 세 번째 문항은 3년 특례는 공동체 역량, 12년 특례는 인성 및 가치관 역량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럼 공동체 역량에서 보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공동체 역량에서는 소통 능력, 리더십, 그리고 성실성,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규칙 준수. 특히 이제 고려대가 중요한 게 선공사후, 공적인 걸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로 하는 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해라.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 문항 한 가지랑 그리고 그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역시 사례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제시합니다. 네,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고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면접관이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어요. 좀 뭐 쉬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원자가 과연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단순히 팀 활동에 그냥 대충 참여해가지고 묻어가려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 부분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이 부분이 지원자가 갖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고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슨 뭐 완장을 차고 어떤 리더니까 이제 그 부분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협력적인 리더십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고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문항을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사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 발표를 준비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팀원들 간의 실험 설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한 팀원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팀원은 한 가지 특정 주제, 특정 종에 집중해서 심층 분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이 두 팀원들과 너무나 친했습니다. 어느 의견을 드려야 될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친구, 이 A라는 팀원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이 부분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 입장에서 그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이는 특정점을 선정하여 심층 실험을 진행하자. 이 두 가지를 묶은 거죠. 묶어서 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 제안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 두 팀원들도 동의했고, 나머지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풍부한 데이터와 깊이 있는 분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두 갖춘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었고,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거의 완벽한 답변이죠. 그 정도 답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런데 특례 면접이라고 해서 정말 유창한 한국어를 잘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what you can do도 중요하지만은 what you are trying to do, 얼마나 하려고 애쓰느냐, 이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3년 특례의 공동체 역량 부분 거 봤고요. 이제 12년 특례에서 평가하는 인성 및 가치관 문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및 가치관 평가에서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약대에서도 지원 동기,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직업관, 그리고 인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요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항 한번 제시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약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자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왜 약학을 선택하냐? 즉, 전공 선택 동기 물어봤고요. 그리고 졸업 후 계획. 고려대 세종캠퍼스 약대에 졸업하고 약사가 되겠지만은 자신의 최종 목표. 여기서의 최종 목표는 약사가 아니라 어떤 모습의 약사 또는 어떤 모습의 신학연구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의 출제 의도를 보면은 지원자의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전공 중에서 왜 약학이냐, 의학이랑 그 다음에 다른 생명과학 관련되는 전공이 있는데 약학을 선택한 명확한 계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성적에 맞춰 지원했다, 이런 부분 걸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고민과 경험을 통해 약사로서의 진로와 약학과라는 전공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특히 최종 목표를 물어봄으로써 여기서 그냥 약사라는 직업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약사라는 직업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그 가치관을 엿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네, 사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할머니께서 복용하시는 약물이 너무 많아 복용 시간을 헷갈려 하시는 것을 보고 약의 올바른 복용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한 복약 지도, 약물 복용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약사가 되어야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약사가 되어 환자 개인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학부 학부 과정에서 약물 지식 외에도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을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역량 또한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니면은 꼭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전공이나 다른 교과목 말고도 학부 과정에서의 약물 지식 외에도 연극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롤플레이를 해봄으로써 환자와 소통하는 그와 같은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고려대 세종캠퍼스 약학과 정교육과정 해외이수랑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즉 12년 특례와 3년 특례의 면접 평가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요소 확인했었고요. 그에 따른 질문, 예상되어질 수 있는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이 묻는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 답안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누구나 약사를 꿈꾸고 있고 그 약사를 꿈꾸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들에 있어서 약학과 진학은 필수적이죠. 네. 가운을 입는다는 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있던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약사 자격증을 주는 약학 전공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대한민국 약사가 되기 위해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 약학과 진학에 대한 열정을 꼭 불태우고 반드시 합격하는, 그래서 미래 멋진 고려대 출신의 약사가 될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